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옥내는 평생 남편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허름 하나마 초가 한 채, 볏짚 냄새 배인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만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뜨던 해봄, 이방 강복수가 들이닥쳐 집 문서를 빼앗아 갔습니다. 빈 문서라 했습니다. 옥내는 그 빚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옥내는 들것 하나에 씨앗 보따리를 얹어 장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앗, 호박씨앗, 참외씨앗, 손바닥만 한 봉지를 팔아 하루 끼니를 이었습니다. 봄아침 장터 어기, 옥내는 팔리지 않은 씨앗을 한 줌 손에 쥐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메마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으면 속이지 않고 싹을 틔웠습니다. 씨앗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옥내는 자신도 모르게 강복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방이 집 문서를 빼앗아 가던 날 그의 소매 안에서 무언가가 스쳐나왔습니다. 도장 자국이 찍힌 종이 한 장. 그 종이를 옥내는 아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옥내는 그 종이가 단순한 빈 문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귀퉁이 주막에서 이방 강복수는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전 2명이 굽실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살이 오른 얼굴에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씨앗 장수 안악은 어찌 됩니까? 아전 하나가 물었습니다. 천것이 알아봤자 무엇을 하겠느냐. 강복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께서도 내 손 안에 있는데. 강복수는 이 마을 혼자 잘난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감추어 둔 것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는 윤씨 문중의 토지 문서 하나를 위조했습니다. 그 일에 관여한 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딱 1명을 빼고 그 1명이 누구인지 강복수 자신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복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고 마을 어딘가에서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웃 말숙이 옥내의 방에 찾아온 것은 밤이 이슥한 뒤였습니다. 말숙은 숨을 헐떡이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언니, 나도 당했어요. 이방 나으리가 우리 밥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노른 빚이 있다 하는데 그 빚이 어찌 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옥내는 말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언니는 어찌 참으십니까? 말숙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옥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중입니다. 말숙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옥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옥내는 품 안에 넣어둔 종이를 꺼내 등불 아래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 한자, 획 하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문서의 날짜와 도장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옥내는 그 도장이 이방의 것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세상을 뜬 윤씨 노인의 도장이었습니다. 옥내가 장터에 나온 이튿날 씨앗 보따리 옆에 유난히 굵고 실한 박 씨앗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흘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내는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바닥의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손가락을 오므렸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이 옥내를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안악들은 쌀값을 흥정했고 아이들은 엿 장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도 옥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말 한 필이 달려오더니
옥내 앞에 멈추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람은 낡은 도포를 걸친 젊은 선비였습니다. 선비는 옥내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옥내 어르신이십니까? 오래전에 이 마을에서 아버지 소식을 아셨던 분이라 들었습니다. 옥내는 선비의 얼굴을 보며 멈추어 섰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선비는 윤민채라 하였습니다. 몰락한 윤씨 문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공부를 하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옥내라는 분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윤민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내는 품 안의 종이를 생각했습니다. 강복수의 소매에서 떨어진 그 종이를.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 선비가 어떤 사람인지 믿어도 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다면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내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윤민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옥내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오만하지 않은 선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 헤어졌습니다. 옥내의 발걸음이 장터를 벗어날 무렵 뒤에서 말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방이 이번에 또 새 집을 짓는다 합니다. 누군가의 땅을 또 빼앗은 모양이에요. 옥내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봄볕 아래 두 손으로 흙을 파고 한 줌씩 씨앗을 놓고 다시 덮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옥내는 꿈속에서도 숨을 참았습니다. 여보, 씨앗을 왜 그렇게 깊이 묻습니까? 옥내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기만 했습니다. 깊이 묻어야 뿌리가 단단해지지. 옥내는 잠에서 깨어 방 안을 보았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등불은 꺼져 있었지만 방 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이 뒷면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먹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워진 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가까이 대자 흐릿하게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강복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의 날짜가. 옥내는 다음날 윤민채를 찾아갔습니다. 윤민채가 묵고 있는 주막은 장터 끝 골목에 있었습니다. 옥내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꺼내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종이를 펼쳐 보인 옥내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이 종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내가 물었습니다. 윤민채는 종이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문중토지 문서입니다. 하지만 도장이 위조된 것입니다. 옥내가 말했습니다. 이방 강복수가 15년 전에 만든 것입니다. 이 문서로 윤씨 문중 땅을 빼앗고 그 이후로도 같은 방식을 써온 것입니다. 저도 말숙도 모두 그 방식에 당한 것이고요. 윤민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윤민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씨앗을 오래 들여다보면 진짜와 가짜를 알게 됩니다. 옥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바로잡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윤민채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방 강복수는 새집 공사를 감독하며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또 이공주는 강복수가 갖다 바치는 뇌물에 눈이 먼 나약한 자였습니다. 백성들의 고소가 들어와도 강복수가 별일 아닙니다라 하면 그대로 무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복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아전 하나가 달려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나으리 윤씨 선비가 관아에 소장을 넣으러 갔다 합니다. 강복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혼자냐? 씨앗 장수 안압과 함께라 합니다. 강복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사또께서 들어줄 리 없지.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소장을 받자마자 강복수를 불러 의논했습니다. 강복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설명했고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은 반려되었습니다. 옥내는 관아 문 앞에서 반려 통보를 받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말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민채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내만 울지 않았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며 그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씨앗은 한번 심는다고 바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옥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윤민채의 아버지 윤노인이 가마에 실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윤노인은 옥내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옥내인가? 내 오래 기다렸네. 옥내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진 종이를 보셔야 합니다. 윤노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다니.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도장, 이 글씨는 내가 직접 짰지. 그런데 이 종이에 찍힌 도장은 내 것이 아니야. 획이 다르네. 획이? 옥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윤노인은 대답 대신 아들을 보았습니다. 윤민채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튿날 관아에 두 번째 소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윤노인의 이름이 직접 걸렸습니다. 그리고 옥내가 가진 종이 그 뒷면에 희미한 글자를 전문 서생이 복원한 필사본도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강복수의 이름과 날짜가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사또 이공주는 두 번째 소장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씨 문중은 이 고을에서 대대로 이름 있는 집안이었고 노인의 증언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소장은 이미 인근 가명으로도 복사본이 전달된 뒤였습니다. 윤민채가 조용히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강복수는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능청스럽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서생이 복원한 문서가 펼쳐지자 그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조작한 것입니다. 강복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은 이 날짜에 어디 있었소? 사또가 물었습니다. 강복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던 자였습니다. 강복수에게 작은 땅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몇 장 날아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강복수는 관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옥내는 관아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씨앗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보따리를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건넸습니다. 말숙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이방이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빼앗긴 문서들도 모두 돌려받게 됐어요. 언니 집 문서도요. 옥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앗 봉지를 접으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윤민채가 말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함께 오셔야 했는데. 저는 씨앗이나 파는 사람입니다. 옥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씨앗을 심은 것은 저이지만 싹을 틔운 것은 모두의 힘입니다. 윤민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옥내는 남은 씨앗 한 줌을 윤민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비 나으리, 이 씨앗을 봄에 심어 보십시오. 땅에 넣으면 알아서 자랍니다. 다만 손이 자꾸 가야 합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옥내는 돌려받은 집 마당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박씨앗, 호박씨앗, 그리고 그 굵고 실한 씨앗 하나를. 흙은 차가웠지만 손이 따뜻했습니다. 심고 나서 옥내는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맨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내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마당 귀퉁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옥내는 그 등불을 보며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을 당장 풀지 못하고 오래 가슴에 담아두어야 했던 때가 있으십니까? 옥내처럼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버텨낸 날들이 여러분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혜의 등불은 그 이야기도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